안녕하세요. 미술작가 구태입니다. 오늘은 광주미술협회 정기전으로 제18회 너른 거울 미술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작품은 총 59분의 역량 있는 작가 선생님들의 작품을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작품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59분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설명하는데 한 분 한 분 선생님의 작품들을 다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몇몇 작품들을 갖다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술 작품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과 또 작가의 내재된 숨은 의도를 알아야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보는 시점으로다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의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여 다른 미술 작품을 감상하시는 데에 조금 더 작은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다가 소개시켜 드릴 작품은 제 오른쪽에 있는 방혜자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딱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유리로 된 작품입니다. 유리하면 연상되는 게 우리가 그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 유럽의 그 성당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유리의 작은 조각들로다가 화면을 갖다 만들어서
표현하는 작품이죠.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유리의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라 유리에 그대로 색을 입혀갖고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생유리로다가 조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색 자체, 유리 자체에다가 색을 입힌 거죠. 근데 이게 한번 필터링이 되니까, 유리에 필터링이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신비롭고 색이 때로는 더 강렬하고 때로는 한 번쯤은 좀 걸러진 색깔로다가 훨씬 신비감이 감돕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색채를 잘 표현한 작가라고 해서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호평받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의해서 이 작품을 보신다면은 훨씬 감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보는 자체가 참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감상해서 보시면은 훨씬 이런 작품의 신비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작업은 박찬영 선생님의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주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어진 작품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풍경을 찍어서 지금 구루턱이라든가 나무의 어떤 이런 형태를 갖다가 찍어서 사진으로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 위에다가 이게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자개 작업을 다 올렸어요. 자개를 다 붙였습니다. 화면을 표현하는데 그 사진을 찍은 작업 혹은 그걸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특이하게도 사진 위에 그대로다가 10개 자개 작업을 올렸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결국은 조금 더 새롭고 화면을 갖다가 조금 더 진중하고 무겁고 그리고 뭐랄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차원이 지금 현재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표현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강렬하게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정현도 선생님의 일탈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가죽이나 아니면 어떤 그 화면 어떤 캔버스 위에 표현되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게 금속성을 갖고 있어요. 저도 얼핏 보면은 가죽으로 된 느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금속으로 된 작품입니다. 일단은 화면을 갖다가 우리가 금속이라는 기본적인 그 성질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 어떤 표현의 한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탈피해서 전혀 다른 느낌의 어떤 그 화면을 보여줬다라는 게 일단은 놀랍습니다. 또 하나는 금속으로다가 이 표면의 질감이라든가 이 가운데 무심하게 한 줄이 푹 감으로 해서 뭔가 가죽이 찢어지고 터진 듯한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터부시되는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한 번쯤은 그 긋고 싶은 욕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표현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 조명웅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지금 작품에 보면 특이하게도 막 글들이 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글로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 보여지기보다는 이 글씨 하나하나가 하나의 조형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색도 좀 다변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글이라는 거는 그저 우리가 읽고 쓰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조형 요소로 자리 잡고 그렇게 보여지기를 아마 작가는 좀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작업은 김영원 선생님의 작업입니다. 얼핏 보시면은 석고를 개갖고 혹은 석고나 백토를 갖다가 손으로다가 강하게 이렇게 그 흔적을 나타낸 그런 작업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까이 와서 보면은 종이죽으로다가 이런 느낌의 작업을 나타낸 겁니다. 작가가 이런 느낌을 나타낸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숙련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한번 작품을 감상하신다면 이 작품의 가벼움과 달리 무게감과 그런 여러분들의 이 화면에 보여지는 역동적인 느낌을 잘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작업은 김은양 선생님의 작업입니다. 저희 미술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미술 작품이 작가가 보이는 작업이 참 좋습니다. 작가하고 좀 다른 느낌의 작업이 있으면 낯선데요. 이 작업은 그 작가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배경이라든가 또 이 아이의 그 순진한 과장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진하고 그리고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바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좀 전달이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물론 제가 회장님한테 여쭤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보기에 전체적으로다가 파스텔 톤으로 흐르는 색채와
또 아이의 과장된 순진무구한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그런 행복이라든가 또 사랑 혹은 그런 이상 꿈을 좀 생각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는 옛부터 왕실 도자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도자기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여기 조연숙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은 도자기의 유향이 제가 봐도 이게 굉장히 좀 유리 질감 같은처럼 굉장히 그 반질되는 도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유리 작품인가 생각이 듭니다. 안에 좀 이렇게 내용들도 보면은 옛날 그 고구려 시대 때의 작품 그런 색채를 좀 보는 듯하고 굉장히 새롭고 신비롭습니다. 직접 한번 보신다면은 훨씬 작품을 보는데 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낌이 훨씬 많이 전달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작품은 남이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보통 한국화 하면은 먹선으로다가 농담을 이용해서 표현되어지거나 혹은 채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화의 채색에는 금채와 석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알아보시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작품은 그런 먹선이라든가 채색의 그런 굴레를 좀 벗어나갔고 실제로다가 이 작품이 보면 재료가 여러 가지 그 먹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색 재료를 이용해서 표현되어졌는데요. 그거는 좀 일반적이고 평범하죠. 근데 이 해바라기에 표현되어진 이 숯을 보면은 여기 실제로 다 직물적으로다가 실제 흙이라든가 작은 그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로다가 안에 좀 더 그 생기 있게 작품을 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을 좀 달리해서 그리거나 혹은 뿌리거나 혹은 어떤 걸 붙이거나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재료를 갖다가 오브제를 사용해서 그대로 다 화면을 구현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무리가 없이 그대로 해바라기로다가 보여진다는 것이 표현 방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보신다면은 훨씬 좀 많이 놀래고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좀 받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소개해드릴 작품은 심현숙 선생님의 서예 작업입니다. 이 붓글씨인데요.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 선생님이 약간의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게 힘있고 이런 필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 쓰여진 뜻과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산속에서 한가하면 가슴이 맑아지고 시원하여 대하는 것마다 다 아름다운 생각이 든다. 외로운 구름과 들이 학을 봄에 속세를 초월한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뜻이 있는 작품입니다. 아마도 이 생각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 좀 더 평화롭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 작업은 마스크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드신데요. 코로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자 여기 참여했던 많은 작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스크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저 역시도 충분히 코로나에 대한 안전을 숙지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좀 마스크를 벗었지만 평소에 마스크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에 자리한 이 작품은 김의숙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이시기에도 아마 보이겠지만 이 작품은 거울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 위에 작업한 이 형태들이 제가 관람자가 바라보면서 관람자의 얼굴이 같이 비춰짐으로 해서 화면에 배경들이 계속 바뀌겠죠. 결국은 아마 작가도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이 작품을 거울 위에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오셔갖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런 거울에 비춰진 모습들을 한번 감상해 보신다면 훨씬 작품을 보는데 좀 재밌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술 작품을 보다 보면 우리가 생활의 발견처럼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이 보여지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위에 있는 한정원 선생님 작품을 보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배경에 그려진 거는 십장생도를 그린 거겠죠. 그냥 십장생도 자체를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고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못난이 삼형제를 그려놓음으로 해서
굉장히 공간이 좀 새롭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재밌는 요소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작업은 구태 선생님의 작업입니다. 제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저가 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다가 도형을 가지고 점선면이라든가 기본적인 도형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조형의 기본 요소가 점선면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형의 기본 요소인데, 기본 요소가 기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주제가 됐으면 어떨까, 저 같은 루저도 뭔가 삶의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른 거울 미술제에 대해서 제가 일부 작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작품들을 좀 보시면은 훨씬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많이 생기고 훨씬 좀 잘 보실 텐데요. 특히나 제가 설명드린 작품은 이 작품이 훌륭해서 이 작품만 설명해 드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감상해도 충분히 가능한 작품들보다는 조금 작가가 의도하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들을 보실 때 이 작가가 왜 이런 표현을 했지? 이게 왜 이런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고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일부 작품을 설명해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 18회 너른 거울 미술제 작품을 설명해 드린 저는 구태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